안녕하세요. 매일 30분 유니티 공부하기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32번째 시간이네요. 참 시간이 빨라요. 오늘은 드디어 게임 매니저와 싱글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입안 안쪽에 약간 뭐가 나갔고 발음이 조금 힘들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손도 뒤었어요. 가스레인지 뜨거운데 모르고 만져갖고 그래서 엉망진창이에요, 몸이. 자, 그럼 오늘 먼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일단 한번 먼저 해보고 이거를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했냐면 스크립트 게임 매니저 보면 게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열고요. 게임이 종료되면 이제 엔딩으로 가라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제가 3초로 했나봐요.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점수가 이제 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얘는 엔딩으로 가볼까요? 네, 엔딩으로 가보면 엔딩을 더블 클릭해서 제 캔버스의 이 텍스트는 아니고 요거죠. 요게 지금 점수는 0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동적으로 10 앞에 게임 메인에서 점수 획득한 게 10이다 그러면 그 10을 받아와서 여기에 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듭니다. 이제 그 점수를 뿌려주는 스크립트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씬으로 가라, 플레이 컨트롤러, 이제 플레이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게임을 관장하는 게임 매니저가 있어요. 오늘 목소리도 이상해요. C# 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기를 통해서 스코어를 세팅할 거니까 스코어 SETTER 스코어 세팅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스코어 세터라고 만들었습니다. 발음이 이상해. 자, 스코어 세터라고 만들었고 너무 작으니까 조금 키워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점수를 세팅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버렸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조금 더 확대해 드릴까요? 300이 없네. 네. 그리고 나서 주석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버렸고요. 스코어 세터가 하는 일은 텍스트에다가 점수를 뿌려주고 싶어요. 우리 예전에 이게 왜 평가판이죠? 이상하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점수 뿌려줄 때 텍스트에다 뿌려주는 걸 해봤죠. 그래서 일단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어떤 변수를 만들 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점수를 뿌려줄 건데 바로 점수를 뿌려줄 건데 요 텍스트에다가 점수를 뿌려줄 거죠. 그러려면 이 텍스트에 이 스코어 텍스트를 어태치를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아직 특별하게 작성한 건 없지만 저장하고 이 스코어 섹터를 근데 얘가 둘 다 텍스트예요. 이름이. 그래서 요거는 스코어 SC 스코어 텍스트라고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코어 섹터 이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스크립터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스크립터가 점수를 세팅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변수 줘서 이 스코어를 그러니까 이 텍스트 여기다 할당했던 거. 그래서 이미 변수를 만들 건데요. 밖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선언하고요. 텍스트 타입으로 뭐라고 할까요? 텍스트 타입으로 제가 만드는 거죠. ENDI 엔딩 SCORE 지금 손가락이 아파서 엄지손가락을 못 쓰고 있어요. 엔딩 스코어 텍스트다라는 의미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텍스트 타입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밑줄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UI를 쓸 거면 네임스페이스 UI를 가져와야죠. 그래서
유니티 엔진의 UI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 타입 이 클래스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접근할 수 있게 그리고 텍스트 타입으로 엔딩 스코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니티에서 보면 자, 얘가 스크립트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엔딩 스코어 텍스트가 여기 이렇게 활성화돼요. 근데 여긴 텍스트 타입이죠. 그래서 점수를 뿌려주고자 하는 이 스코어 텍스트를 여기다 뿅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엔딩 스코어 텍스트는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 텍스트가. 그러면 저 텍스트의 속성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려면 엔딩 스코어 텍스트에 텍스트 속성 값에다가 뭐라고 넣어줄까 하다가 점수 땡땡 10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아이고 목 상태가 이상해요. 아니 이렇게 할 거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이 왜 이럴까요? 여기다 그냥 넣어주면 되지, 그쵸? 여기다가 10점이라고 넣어줘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동적으로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 10점이라고 안 넣고 점수 땡땡 한 다음에 앞에서 게임 화면에서 받아온 점수의 변수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직 그냥 비워놓을게요. 점수의 변수를 넣으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까지 잘 됐어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게임 매니저 열어보면 막 이렇게 이거 좀 줄여야겠다, 그쵸? 게임 매니저 열어보면 얘는 업데이트하는 동안 디버그, 게임 종료되면 디버그 하고요. 여기 업데이트도 넣어볼까요? 뭐냐면 이제 이런 주석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에다 요거 하나 넣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디버그 이런 거 생각을 해본 거죠. 업데이트에다가 디버그 게임 아이고 목도 이상하고 게임 ing라는 걸 출력해 봤어요. 오늘 왜 이럽니까? 그러면 한번 봅시다. 게임 매니저에서 업데이트에 게임 ing라는 걸 출력해 봤는데요. 다시 타이틀로 가볼게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봅니다. 콘솔 어디 갔어? 그러면 시작하면 게임 ing가 이렇게 쭉 출력이 되죠, 그쵸? 그리고 종료가 되니까 이제 게임 ing가 더 이상 출력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업데이트는 계속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실행되는 건데 우리가 타이머가 다 되면 엔딩씬으로 넘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에 있던 요 스크립트는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각 씬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엔딩으로 넘어오면 더 이상 이 앞에 있던 메인이나 이런 애들이 없어지는 거죠. 스크립트도. 그러니까 얘만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문제에 봉착을 하냐면 내가 게임 섹터에 점수를 뿌려주고 싶은데 바로 앞선 화면에서 게임에서 그 점수를 받아서 여기다 뿌려주고 싶은데 서로 독립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이제 생각에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가서 이렇게 점수를 10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동적으로 앞선 게임에서 받아오려면 이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변수가 그 엔딩에서 게임 씬에 있는 변수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씬이 바뀌면 그 씬에 있던 게 다 소멸되고 그 씬에 있는 이제 바뀐 애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게임 씬에서 엔딩 씬으로 가더라도 게임 씬에 있는 변수가 살아 있어서 그 변수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즉 엔딩 씬에서도 게임 씬의 변수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싱글턴 패턴의 필요성인데요. 우린 지금 제가 만든 거고 그러면 이제 앞선 화면에서 제가 이렇게 변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즉 게임 매니저에서 우리 게임 매니저로 갑니다. 게임 매니저로 간 다음에 이미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그 게임 스코어를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접근이 가능하게 퍼블릭 그리고 어차피 스코어는 정수형이니까 인트로 만들었고요. 게임 SCORE 게임 스코어는 10이다 라고 임의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거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존재해요. 그쵸? 게임씬에만. 얘가 즉 이 게임 매니저는 그 게임씬에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딩씬에서 얘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싱글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 게임씬에 있는 변수가 엔딩씬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즉 해당 점수가 어느 씬에서도 쉽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싱글 패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뭐냐면 변수를 그러니까 어떤 그 만들 때 걔가 어떤 엔딩에서도 걔를 접근이 가능해야 되지만 또 그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는 스코어는 뭐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획득하는 게. 그러니까 단 하나만 존재하면서 어떤 곳에서도 접근 가능해야 될 때 쓰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 스코어 계수하는 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도 점수를 재고 저 사람도 점수를 재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하는 사람은 한 명만 있어야겠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명만, 즉 하나만 존재해야 되고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만드는 걸 싱글턴 패턴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싱글턴을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우리님들 새로운 개념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싱글턴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단독 개체, 독신자, 쌍둥이가 아닌 외둥이 이런 의미도 있지만 조금만 더 내려보면 실험 심리학 용어 사전인데 주위에 포착이 잘 되는 단일한 특징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되게 단독자, 주위에 포착이 잘 되는 단일한 특징, 이게 바로 싱글턴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싱글턴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에 단 하나만 존재하면서도 어떤 곳에서도 쉽게 접근 가능한 걸 말하는 거죠. 잠깐만요. 녹화되고 있죠. 아이고. 그래서 클래스상에 선언된 변수들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변수나 이런 스크립트들은 씬의 게임 오브젝트에 어태치 되면서 생성이 같이 돼요. 그리고 걔가 씬이 달라지면 걔가 또 소멸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만들고 스크립트를 거기다 어태치를 하면 그만큼 또 생기겠죠. 근데 이 싱글턴은 딱 하나만 존재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싱글턴을 만드는 방법은 변수를 선언할 때 스태틱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태틱으로 변수를 만들면 하나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개가 생성되듯 이제 메모리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걔는 모든 씬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애라고 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스태틱으로 변수를 선언하면 메모리에 단 하나만 존재하고 모든 오브젝트가 공유되면 이제 점 연산자를 이용해 접근한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코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에 뭐가 나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게임 매니저를 싱글턴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퍼블릭 접근이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하고요. 또 스태틱으로 정적인 타입으로 타입은 게임 매니저 타입으로 해서 인스턴스라는 변수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변수죠. 그래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게 스태틱 타입으로 게임 매니저 타입의 인스턴스라는 변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근데 이 인스턴스에 뭘 할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클래스 게임 오브젝트 자신이다 이런 의미로 여기다 this를 넣어주고 싶은데 여기다 넣어주면 안 된다고 얘가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넣어주려고 했더니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콘솔을 여기다 놓읍시다. 뭐라고 하나 봤더니 this는 베일드, 스태틱 프로퍼티, 메소드 여기서 초기화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는 중이지만 보통은 여기다 이렇게 선언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값만 만들고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this를 인식하도록 해주는데 void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스타트이지 않나요? 이제 한 번만 실행하게. 그래서 스타트에다가 인스턴스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넣어줍니다. 이래야 요 안에서 this가 그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에러도 없고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게임 매니저 타입의 인스턴스가 스태틱 변수가 된 거죠. 그러면 접근이 가능한데 뭐라고 그랬냐면 클래스 이름과 점 연산자를 이용해 접근이 가능하대요. 오, 진짜 그런가?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게임 매니저 안에 있는 인스턴스죠. 그래서 점수에다가 뭐를 넣어줄 거냐면 얘가 게임 매니저예요. 게임 매니저. 그래서 게임 매니저 안에 있는 인스턴스. 요 인스턴스. 그리고 그 인스턴스 안에 우리가 게임 스코어 만들었죠. 그래서 저장하고 아이고 쓰다 말았네. 인스턴스 안에 있는 요 게임 스코어라고 해줍니다. 자, 두근두근 잘 될까? 잘 되면 이 점수가 얼마라고, 게임 스코어가 우리가 얼마라고 그랬죠? 10이라고 그랬네요. 한 8이라고 할까요? 좋아요. 저장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세팅할 때 이게 8로 잘 인식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클리어를 하고 이게 처음부터 가야겠네요. 자, 플레이를 해봅니다. 목이 이상해요.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하고 슝슝슝슝 타임아웃 돌아서 끝나서 오! 점수 8번 잘 들어갔어요. 자, 이게 바로 엔딩에서도 메인에 있는 변수를 인식하게 해줬죠. 왜? 게임 매니저 안에 있는 인스턴스의 게임 스코어를 접근 가능하게 해줬는데 이게 게임 매니저가 엔딩이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죠. 왜냐하면 게임 매니저를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줬기 때문이죠. 와우, 브라보. 그래서 우리는 잘 만들었는데요. 이 코드와는 좀 무관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싱글턴을 검색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를 스타트에 안 넣어주고 보통 awake에 많이 넣어준 걸 많이 보게 돼요. 뭐야, 스펠링 이상한데? awake인데 맞나요? 맞아요.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근데 변했지? 선택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넣어준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awake는 스타트보다 먼저 실행이 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디버그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보통 싱글턴 검색하면 awake 안에 보통 많이 써져요. 이게 나중에 그 어떤 일을 할 때 좀 스타트보다 먼저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awake 얘기가 나온 김에 awake와 스타트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아까 걸로 그냥 해도 되는데 요거까지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래서 얘는 SDA AR 스타트 네. 내 손가락이 이상해요. 대어갖고 힘들어요. 얘는 스타트죠. 그래서 얘는 스타트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거 할 필요 없죠. 네, 그냥 스타트는 스타트라고 출력해주고 awake는 awake라고 출력해주는 일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해봅니다. 누가 먼저 실행이 되나 클리어하고 플레이를 해보면 짠짠짠짠. 아이고, 이럴 때는 이거를 하지 맙시다. 게임 ing를 저장합니다. 다시 우리 여기로 와서 클리어 해주고 플레이를 해보면 시작하기를 하면 아이고 점수도 줄여야겠구나. 물론 다시 돌아와도 봐도 되지만 이거 잠깐 막읍시다. 그래서 다시 클리어하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awake가 먼저 실행돼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awake가 먼저 있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스타트를 먼저 써놓을까요? 네, 저장합니다. 스타트를 먼저 써놨어요. 아이코. 클리어하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랬더니 시작하기 눌렀더니 awake가 먼저 돼요.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요게 먼저 실행되는 거구나. 누구보다? 스타트보다 먼저. 그래서 보통은 awake를 먼저 써주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어웨이크가 먼저 실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어웨이크를 먼저 쓰는 게 순서상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조금 줄여 보면 사실 여기선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는데 이렇게 어웨이크를 보통 습관상 먼저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실험하느라고 했던 거니까 뭐 내비둘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콘솔 열어놓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시작하기 눌러서 시간이 다 돼서 게임이 끝났어요. 점수가 출력됐죠. 다시 시작하면 또 시작하죠. 물론 여기 점수는 이제 고정값처럼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 게임하는 중에 요 게임 스코어를 뭐 음식을 먹으면 점점점 증가될 수 있게 하면 되겠죠. 자, 다 됐습니다. 저는 싱글턴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두 책을 중점적으로 보았고요. 유니티 에센스 책의 두 번째 책 2권 2부에서 싱글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봤고 또 이 책에서도 싱글턴을 봤는데 둘 다 싱글턴을 할애하는 페이지는 한 몇 페이지는 안 되긴 하지만 저는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제 게임을 만들다 보니 엔딩에서도 그 점수가 접근이 돼야 되고 인식이 돼야 돼서 자연스럽게 싱글턴이 뭔지 모르고 그 기능이 필요해서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싱글턴이구나라는 걸 알았고 이제 두 책을 읽어보았는데 책대로 하면 코드는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코드는 제 게임 상황에 맞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구글링도 해보고 했죠. 근데 책에 있는 거는 따라하면 되긴 돼요. 근데 내 상황에 맞는 코드를 만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 유나이티드 베를린을 소개를 해드렸는 게 코드가 하나 막혀서 그걸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어제 잘 안 돼서 꼬여서 오늘 아침에 맑은 정신을 보니까 다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분명히 같은 코드인데 안 되는데 왜 되지? 막 그러면서 멘붕이 한 번 왔었는데 이게 프로그래밍 할 때 늘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분명히 똑같은 코드래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왔다 갔는데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뭔가 틀린 게 있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막 괴롭다가 또 돼요. 근데 이게 왜 되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코드를 하다 보면 난 천재인가 봐. 그리고 되게 기분 좋을 때가 있고 난 바본가 봐. 막 이럴 때도 있고 다 그렇답니다. 심지어 얻어 걸리는 코드도 있어요. 그래서 코드는 원래 다 어렵다. 열심히 하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스코어 획득하는 거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겠죠. 저는 뭐 위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음식이 떨어져서 주어진 시간 안에 비싼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고 폭탄을 먹으면 점수가 깎이고 뭐 이런 식의 간단한 게임을 만들면서 사실 제가 만들고 싶은 게임은 퀴즈 게임이긴 한데 퀴즈 게임도 랜덤하게 문제가 출제돼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게임을 만들어 볼까 해요. 그러면서 게임에 배경음악을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만들어지겠죠.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오늘 발음 상태도 안 좋고 손가락 상태도 안 좋아서 미안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